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잠들지 못한 밤을 지나고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밤의 서사입니다. 오늘 제가 펼칠 기록은 조선의 산속에서 전해 내려온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혼. 사람들은 그 혼이 죽지 않고 범의 곁에서 길을 안내하며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창귀라 불렀죠. 산이 잠든 밤이면 피냄새와 함께 발자국이 두 줄 생깁니다. 하나는 짐승의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래된 민속 기록 속에 남아있는 실화입니다. 밤의 서사 1편 창귀 범의 종이 된 혼. 지금 시작합니다. 1923년 함경도 북부의 작은 산마을.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던 그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었다. 겨울이면 길이 끊겼고 사람들은 눈이 녹을 때까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다. 그 애는 유난히 눈이 깊었다. 마을엔 쌀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던 산을 바라봤다. 그 산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면 그 길로는 올라가지 말 것.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노인들은 그 산에는 산신의 짐승이 산다고 말했다. 범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범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범을 큰 놈이라 불렀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이라 여겼다. 하지만 굶주림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26살의 사냥꾼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남쪽에서 올라온 총잡이라 불렀다. 그는 3번이나 범의 발자국을 봤다고 했다. 눈밭 위에 찍힌 그 자국은 자기 팔뚝보다 깊었고 그 안에는 아직 피가 굳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산이 먹고 남긴 거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범이 아무리 커도 총알엔 약하지. 새벽이 밝기 전 그는 눈 덮인 산길로 올랐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출발할 때 어머니가 등에 호롱불을 비추며 말했다. 등 뒤에 그림자가 사라지면 절대 돌아서지 마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절 한 번 하고 산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산 중턱에서 눈이 뒤집힌 흔적을 발견했다. 거기엔 사람 발자국 하나, 짐승 발자국 하나 있었다. 사람의 발자국은 산 위로 향했고 짐승의 발자국은 그 옆을 따라갔다. 사흘 뒤 발자국은 눈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산 아래에선 개들이 밤마다 울었다. 눈이 덮인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산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한다. 누군가의 등이 켜놓은 호롱불처럼 천천히 산길을 오르내리는 작은 불빛. 닷새째 되는 날 그 빛도 사라졌다. 봄이 되자 눈이 녹았고 산 아래 개울에서 녹슨 총 한 자루가 발견됐다. 방아쇠가 부러져 있었다. 총열 안에는 진흙과 피가 섞인 덩어리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의 손목뼈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이 토해낸 흔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 경계에 있던 밭에서 사람 발자국이 나타났다. 새로 내린 눈 위에 짐승의 발자국과 나란히 찍힌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두 줄의 발자국은 산 아래에서 멈췄다가 다시 산 위로 향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저었다. 그 후로 마을의 밤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짐승의 울음과 사람의 숨소리가 겹친 듯한 소리.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천천히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 귀를 막고 잠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행상이 말했다. 산 아래서 이상한 남자를 봤소. 눈이 새까맣고
손에 녹슨 창을 쥐고 있었소.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건 사람이 아니요. 범이 데리고 다니는 혼이요. 이후로 사람들은 그 산을 부를 때 이름을 바꿨다. 창귀골. 창귀가 돌아다니는 골짜기. 해마다 그곳에 눈이 내리면 사람들은 등불을 밖에 내걸었다. 등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범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등불이 꺼진 집에서는 반드시 한 명이 사라졌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다. 어떤 노인은 말했다. 창귀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에 갇힌 혼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다. 범이 사라져도 창귀는 남는다. 왜냐하면 그 혼은 범이 아닌 자신을 먹은 운명을 섬기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민속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지역의 기록을 찾아보니 실제로 1920년대 초 함경도 일대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 있었다. 산에서 사라진 사냥꾼들, 범의 흔적과 사람의 뼈가 함께 발견된 사건. 보고서는 이렇게 끝난다. 짐승의 소행으로 추정되나 시신 일부가 짐승의 입에 물린 흔적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뜯긴 흔적이 있음. 그 기록은 창귀가 단지 짐승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그는 범에게 먹힌 자가 아니라 범과 함께 사냥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말한다. 산에서 들려오는 두 줄의 발자국 소리. 그건 짐승과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다. 그건 산이 기억하는 소리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늦었다고도 말한다. 왜냐면 창귀는 언제나 그 사람의 뒤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사냥꾼이 사라진 지 20년이 흘렀다. 그가 사라졌던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변했다. 전쟁 전후의 혼란 속에서 젊은이들은 떠났고 남은 건 늙은 사람들과 기울어진 초가 몇 채뿐이었다. 사람들은 그 산을 창귀골이라 불렀지만 이제 그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다. 산의 이름을 부르면 밤에 바람이 멈춘다는 말이 있었다. 그게 진짜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시험해 보려 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한방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젊은 벌목꾼 하나가 그 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을로 장작을 팔아 군에 납품할 목재를 구해보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그 산엔 아직 그 녀석이 남아있다. 하지만 벌목꾼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녹으면 장작값이 떨어집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산으로 올라갔다. 이틀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셋째 날 산 아래 개울가에서 피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그것은 피냄새가 아니었다. 쇠냄새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녹슨 창날이 흙 속에서 끌려나오는 듯한 냄새.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모두 문을 닫고 불을 껐다. 왜냐면 그 냄새가 나면 누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개울가에는 사람의 발자국과 짐승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짐승의 발자국은 크고 깊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의 발자국이 얕게 따라붙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모두 알았다. 창귀가 돌아왔다. 그날 밤 늙은 여인 하나가 집 문을 열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건 분명히 20일 전 사라졌던 사냥꾼의 목소리였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등불이 꺼졌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사라졌다. 남은 건 꺼진 등불과 문 앞에 두 줄 발자국뿐이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 같은 냄새를 맡았다. 쇠냄새, 피와 흙, 그리고 바람이 섞인 오래된 창날의 숨결 같은 냄새였다. 몇 주 뒤 산 근처를 조사하던 군 행정관이 실종됐다.
그의 일기장이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밤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멈춰도 그 소리는 계속된다. 일기장은 피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표지에는 손톱으로 새긴 듯한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친 것처럼.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산을 완전히 봉쇄했다. 길은 끊겼고 지도에서 창귀골이라는 이름도 지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내리면 산 아래까지 쇠 냄새가 흘러내렸다. 바람이 불면 누군가 땅속에서 숨을 쉬는 듯 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창귀는 범의 혼이 아니다. 범에게 먹힌 사람의 혼이 스스로 범이 된 거다. 다른 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혼이 창날에 묻고 철이 그 기억을 품으며 인간은 더 이상 짐승과 다르지 않다. 그 말처럼 그 후부터 산 아래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새벽이면 개들이 짖었고 개들이 울면 반드시 누군가 사라졌다. 봄이 되어 눈이 녹을 때 사람들이 산을 올랐다. 그리고 거기서 녹슨 창 하나를 발견했다. 창 끝은 피로 굳어 있었고 손잡이엔 인간의 머리카락이 감겨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머리카락은 사라진 여인의 것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그 창을 마을 밖에 묻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돌무더기를 사람들은 쇠무덤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상한 건 여름이 지나도 그곳에서만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돌 사이에서 쇠 비린내가 났다. 나는 훗날 민속조사단 보고서에서 이 기록을 찾았다. 창귀골 지역 주민 철냄새에 대한 집단 환각 증상 보고, 원인 불명, 토양 내 철 성분 과다 검출.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환각이 아니다. 쇠는 기억한다. 피를 머금은 철은 죽은 자의 혼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겨울산에서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누가 내 뒤에서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귀가 내려왔다는 신호다. 시간이 더 흘렀다. 1979년 창귀골이란 이름은 이미 누구의 입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도에는 그 자리에 군 구역 표시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산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위쪽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름이 사라졌는데도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겨울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마다 산 아래 마을에선 녹슨 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았고 개들은 밤새 울었다. 그 무렵 함경북도 민속조사단이 군 허가를 받아 마지막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때의 녹취록 중 일부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당시 조사팀에는 기록 담당 연구원 그리고 지역 무당 한 명이 동행했다. 그녀의 이름은 최금래. 62세의 산신무로 30년 넘게 산을 모셨다고 했다.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날 새벽 기온이 떨어지고 안개가 골짜기를 덮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냄새 올라온다. 조사원은 물었다. 어떤 냄새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바닥에 엎드리더니 흙에 코를 댔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피냄새, 쇠냄새. 아직 식지 않았네. 그 직후 그녀는 몸을 떨며 허공을 향해 창질하는 흉내를 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팔의 근육이 실제로 무언가를 휘두르는 것처럼 굳어 있었다. 조사원이 놀라 다가가자 그녀의 눈이 뒤집히며 입이 열렸다. 내 피가 녹슬었다. 내가 그놈의 길잡이다. 그녀는 그 말을 끝내고 그대로 기절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산이 사람을 먹었어. 조사원이 다시 묻는다. 무엇이 산입니까?
창귀입니까? 그녀는 웃었다. 그 둘이 다른가? 세 번째 녹취에는 희미한 숨소리와 함께 이렇게 남아있다. 그놈은 이제 산에 안 묶여 있다. 이름을 부르면 따라온다. 냄새로, 손끝으로. 그 창을 다시 찾으러. 조사팀은 그날 오후 철수했다. 산에서 내려오던 길 한 연구원이 말했다. 흙 냄새가 아니라 금속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는 그날 밤 실종됐다. 일주일 후 그의 가방이 산 중턱에서 발견됐다. 안에는 깨진 녹음기와 녹이 쓴 창끝 조각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그 산은 완전히 폐쇄됐다. 정부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다. 집안 함몰로 인한 위험구역, 민간인 출입 금지.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말한다. 집안이 꺼진 게 아니라 산이 스스로 무너진 거야. 나는 이 기록을 조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음성 파일 하나를 들었다. 47초 분량. 처음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런데 20초가 지나자 희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파일은 그 말과 동시에 멈췄다. 그 후 녹취를 검수하던 연구원이 실신했다. 그녀는 깨어난 뒤 단 한마디만 남겼다.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어요. 나는 그 사건을 보고서로 남길 수 없었다. 다만 이렇게 기록한다. 창귀는 더 이상 산의 혼이 아니다. 그는 기억을 먹고 자라는 혼이다. 우리가 잊은 이름들을 따라 지금도 누군가의 입을 빌려 세상에 다시 오르고 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도 어쩌면 그가 건네준 걸지도 모른다. 기록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귀골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지도에서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산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같은 냄새를 맡는다고 했다. 쇠가 식지 않은 냄새, 피와 흙이 뒤섞인 냄새. 그 냄새는 바람이 없는 날에도 누군가의 발밑에서 올라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발소리가 들린다. 두 발자국. 하나는 짐승의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의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당신은 지금 밤의 서사를 듣고 있다. 이야기를 기록하는 동안 내 손끝에서도 그 냄새가 났다. 그리고 지금도 내 옆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다. 밤의 서사 1편 창귀 범의 종이 된 혼.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 정말 나일까요?